네, 이어서 더 이슈인데요.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지금 5월 마지막 거래를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6월장을 미리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5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2014원대까지 나오게 되면서 2000선 방어도 위태로웠던 며칠 전의 기억들도 함께 가지고 계실 텐데요. 5월달 증권사에서 전망을 얼마를 받는지 봤더니 2100에서 2250을 평균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예측 빗나갔던 거죠. 오히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이 적중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실적도 부진했고요. 원화 약세 그리고 수급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3중 허들을 넘느라 지금 곤욕을 치렀는데요. 1,200원 근처까지 올라간 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통상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졌고요.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수출주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6월 달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조정이 일단은 마무리가 될 거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추세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예측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자본연구원에서는 국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아예 변경을 하겠다, 전망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상저하고 없이 그냥 박스권을 나타낼 거라는 전망도 함께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험로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될지 6월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식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6월장을 좀 보게 될 텐데 일단 증권가에서 밴드 전망 얼마나 잡고 있는지 각사별로 조금 한번 볼까요? 네. 예, 먼저는 이제 한양증권인데요. 한양증권이 6월에 2,000에서 2,150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달러랑 코스피의 궤적을 이렇게 한양증권이 코스콤 거 인용해서 비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늘색이 코스피, 그다음에 노란색이 원달러입니다. 정확하게 한 1년치 흐름만 보면 역비례한다는 것, 반비례한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네. 환율이 1,200원에서 막히니까 1,195원에서 막히니까 주식도 2,000선 초반에선 올라온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가 있지만 시장은 제한된 범위에서는 움직일 거고 이대로면 바닥 찍은 거죠. 엊그제가 2,010이었으니까 네. 6월 달에는 올라간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투도 똑같은데요. 두 분이서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연구원들이. 근데 2,000에서 2,150 네. 우연찮게 똑같이 냈더라고요. 6월에는 소폭 반등. 150이면 소폭 반등까지는 아니고 한 7%가 올라야 될 텐데 6, 7%가 많이 오를 건데요. 어쨌든 제목은 소폭 반등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확신에 찬 2,150은 아닌 것 같다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한타는 현재 밸류가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 환율을 레벨을 고려했을 때는 하반 경직성 정도는 잡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츠는 하반기로 좀 봤는데요. 2,000에서 2,300. 그러니까 연고점이 2,250, 바닥은 1984 정도니까 사실 아침이 됩니다. 상반기에 보여준 밴드 그대로 하반기도 똑같다고 메리츠는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완전 또 박스권 연중이네. 네, 그대로 연결될 걸로 보는 것 같고요. 다 증권사들도 다 PBR 얘기하고 있습니다. PBR 0.85 정도가 되면 2,000선 정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3분기는 변동성 구간일 걸로 봤어요. 삼성이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하단 제일 낮게 잡았네요. 네, 195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전체 1950, 2350은 하반기 밴드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올라간다고 삼성이 보거든요. 그래서 연고점은 뚫고 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반기로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그 이영곤 연구원이 재밌는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셨겠지만 영업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항상. 그래서 사실 하나금융투자는 요거는 영업 직원들한테 물어본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심값은 한 2,060, 70 되는 것 같고요. 전체로 밴드는 6월 달에 영업사, 그러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지점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2,050에서 2,100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범위가 50밖에 안 나왔네요. 하나금융 투자는 역시 조금 답답한. 네. 네, 영업 직원이다 보니까 답보장이. 예, 그런 부분도 약간 있나 봅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일정들과 저희가 이벤트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6월도 보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던데요. 특히 하반기 정도, 하순 예, 정도. 일정이 좀 많습니다. 네. 일정만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내일입니다. 6월 1일 날 중국이 이 미국산 600억 달러 품목에 대해서 5 내지 10%인 차등 관세를 5 내지 25% 차등 관세로 해서 관세 예상 맞대응 내일 나오고요. 그리고 수출입 동향,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됩니다. 한국,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발표될 겁니다. 이 보복관세 부과권은 이거 하게 되면 미국도 지금 마지막 3천억 달러 네. 관련해서 관세 인상하는 것 6월 17일 날 공청회 열리고요. 하기 때문에 4차 관세 부과가 될지도 확정돼서 10에서 25%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 3천억 원 달러, 3천억 달러, 부분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날은 자동차 판매량 글로벌하게 나올 건데 우리 현대기아차도 오늘 현대기아차 많이 빠지는데요. 네. 차가 좀 안 팔리나 봐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은 특히 이제 신흥시장 쪽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네. 그리고 4일 날 오늘 제약바이오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요. 6월 4일 날 아스코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아스코도 있지만 낙폭과대 컨셉으로도 유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립니다. 앱과 서비스의 동향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것만 드려볼게요. 제가 해설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또는 제가 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크 모드, 그다음에 건강 앱, 뭐 친구 찾기, 그다음에 메시지 업데이트, 지도 업데이트, 부모 관리 모드, 새로운 취침 모드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카플레이도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멀티태스킹도 보강이 돼서 다중 윈도우 앱이 가능하고 홈팟도 다중 이용자 홈팟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AR 킷이라든지 시리 킷 같은 경우도 좀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은 마이크로 디지털 신규 상장하고요.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6일 날은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 8일 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스텔 바작이 상장을 하네요. 6월 10일 날. 그리고 12일 날 앞타바이오가 상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 13일은 뭐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동시만기가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계속 뭐 매 월마다 동시만기이기 때문에요. 6월 13일은 그래도 예전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동시만기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KRX 지수 정기 변경도 그날 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5일인지 16일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확인 날짜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주간,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는 그 주간에 주말이 될 거예요. 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데 트럼프 재선 출정식이 플로리다에서 저는 사실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좀 해놨는데요. 이날 뭔가 좀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 플로리다 출정식이 있고요. 이날 그리고 17일 날 USTR 미 무역대표부 대중관세 공청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관세 공청회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뭐 기업들 반발이 심하겠죠. 저번처럼. 그리고 18, 19일 날 FOMC 열리고요. 그다음에 21일 날 물론 이제 10일이나 11일쯤에 10일이 월요일이니까요. 11일쯤에 속보로 또 뭐 6월 달 수출 동향 나오겠죠. 근데 21일 날 6월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입 동향 속보로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24일 날 새로운 회계 기준 초안이 공개가 된답니다. 국제 회계 기준 초안이. 그래서 보험업종 관련해서는 이날 또 등락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펙 정례회의가 어제 유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펙 정례회의가 6월 25일 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일과 27일은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26일과 27일 날. 그리고 6월 28, 29일에는 G20 정상회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증권가에서는 일단 뭐 제일 눈여겨보는 것이 FOMC랑 월말에 있을 정상회담. 근데 저는 그
출정식에서 나올 멘트들도 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보셨는데 네. 저희 또 한국은행 오늘 열렸으니까요. 금통이 FOMC도 조금 봐주시면 좋겠는데 간밤에 연준 부의장이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어떨까요? 예, 너무 뻔한 얘기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금리 내려가겠죠. 지금 분위기면 내려갈 것 같고요. 그 이야기들은 이미 작년 연말 연초 주가 급락 경험한 이후에 모종의 어떤 협박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뭔가 좀 제스처들에서 좀 읽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 이 건 가지고 이미 금리는 인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예. 금리는 내린다고 보고요. CME 패드워치로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85%까지. 그러니까 2.501 확률이 15.4%거든요. 현행 금리 확률이. 근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올 확률은 85%. 그 중에서도 2 내지 2.25가 37.4%이고 2%가 32%나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얼마가 내려가게 될지 확률적으로는. 현재로서 보면 금리 인하 확률로만 보면 올 가을이나 겨울에 뭐 이대로는 분명히 한 차례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 FOMC에서는 뭐 확인될 부분들은 그럴 개연성에 대한 의지가 세냐 약하냐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네, 유가도 좀 빠지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IT 공룡들 때문에 유통이 좀 혁신 내지는 파괴되고 있어서 단가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공산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지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 인하 확률은 58%, 12월 인하 확률은 85%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조금 시사하는 발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기 저울질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글쎄 오늘 뭐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은 파국을 좀 점치고 있다. 이런 저도 봤습니다, 아침에. 이런 또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뭐 썩 밝지는 않은 건지 분위기 어떨까요, 지금? 네, 일단 선진하고 신흥 경제 20개 나라 이제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 모임, 그다음에 한중, 한러, 미중, 미러, 중일 정상회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뭐 우리랑 중국도 만나고 러시아랑 만나지만 뭐 빅 이벤트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지금 관심인. 여기서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제 문제는 둘 다 장기전 포석 깔아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출정식이 6월 16일인가 15일이고 6월 17일이 그 4차 관세부가 일정 기업 공청회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6월 28일 날 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미 어떤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파국이겠죠. 진짜 껄끄럽겠어요. 예, 출정식에서 만나는데. 어떤 얘기가 새롭게 안 나온다든지 예. 공청회 끝나고 나서 검토 의견 발표, 그다음에 관세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가 먼저거든요. 그 스케줄이 먼저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나는 거니까 사실 그 전에 만나기 전에 뭔가 그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려면 미국 쪽에서 뭔가 다시 어떤 대책들이 나오겠죠. 네. 그게 이미 6월 중순 아니면 6월 28일 전에 나와야 둘이 만나도 뭐 무슨 할 리가 있겠죠. 아니면 뭐 그 파국 노리고 뭐 푸 쪽에 뭐 매수가 늘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럴 개연성도 현재로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역협상 진전 여부인데 그거는 이미 이제 6월 출정식과 공청회 또 검토 의견 발표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코 또 만만치 않은 한 달이 예고가 되고 있고 외풍의 압력이 좀 심할 것 같고 이런 감은 저희가 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전략을 어떻게 써야지 6월을 또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증권사 별로에서는 추천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먼저 한양증권은 지금 낙폭과대주랑 오늘 낙폭과대주 세잖아요. 네. 낙폭과대주랑 배당주, 경기방어주 보고 있어서 되게 보수적인 약간 전략이네요. 그렇죠. 시황을 좋게 보지는 않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또 모든 시황의 그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서 시작된다고요. 또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다음에 한투는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삼자 하면서 6월 추천 종목을 10가지 줬는데요. 삼성전자, SK텔레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KT, 한원시스템,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S1, SK머티리얼즈, 이노션, 파트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증권 아까 조금 이 한 표를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3분기는 변동성을 방어하는 전략, 4분기는 국면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긍정적인 섹터로는 조선, 운송, 의류, 호텔 레저, 미디어, 화장품,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좀 부정적인 섹터로는 헬스케어랑 보험, 디스플레이, 유틸리티입니다. 변동성 구간에서는 가치주랑 중소형주랑 내수주, 경기방어주로 대응하자고 하고요. 대형주 탑픽으로는 SK이노베이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차, 제일기획, LG생건, 오리온,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펄어비스, 카카오,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태양건설 얘기가 좀 많네요. 태양건설, SL, 에코마케팅, 원희가이패스, 더존비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을 보시면 KB는 산업정책 예고 업종 관심 갖자고 하거든요. 네. 이 표가 쭉 나와 있는데 하반기 산업정책 예고되면 관련 업종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거기로 디스플레이랑 콘텐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핀테크 이런 쪽 보입니다. 근데 콘텐츠는 사실 세가 보건기구 그 재료 때문에 우리가 좀 역방향으로 빠르게 뭐 세게 밀어들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게임 쪽은. 근데 어쨌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끝나네요. 자, 하나금융투자가 보고 있는 업종은 IT랑 제약바이오, 통신, 자동차, 조선입니다. 이게 이제 이 표가 아까 그 하나의 SM 인덱스라고요. 49개 영업점 중에 영업점 수가 많이 줄었네요, 하나가. 40개 영업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거고요. 응답 비율 81%를 아까 제가 2050, 2100 본다고 했는데 중간 평균 해상 지수는 2064.1 나왔고요. 코스피 상대 우위가 45%, 코스닥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55%죠. 아무래도 이제 지점 영업 하시니까 코스닥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주도 업종으로는 역시 중형주를 좀 많이 보고 계시고요. 기관 수급도 같이 있으니까 좀 많이 움직이시죠, 중형주가. 물론 기관이 또 한꺼번에 팔면 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주도 업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IT 제약바이오 계속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죠. 이게 이제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개인과 또 영업점 선호 조직이다 여전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하나금융투자 영업사원에 한정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매수 주체가 누가 될 거냐는 기관이 좀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외국인이 그 다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저 읽어봤네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